안녕하세요, 바람철원입니다. 드디어 라이젠 3세대가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3세대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7나노 제조 공정이라는 거 하고, 그리고 사이클당 명령어 처리 횟수 IPC가 향상이 돼서 인텔이랑 동급 또는 이제 그 이상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 7나노 제조 공정이 중요한 이유는 발열, 전력 소모 등에 있어서 그 7나노로 제조를 하게 되면 전력 소모가 적고, 그로 인해서 발열이 적고 소음이 적고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인텔은 아직 14나노 제조 공정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IPC가 중요한 이유는 게임 실행 능력이랑 관계가 있어요. IPC가 클럭당 명령어 처리 횟수가 증가하면은 게임도 그에 비례해서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IPC가 향상된 거는 게임 PC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인텔 2세대까지 인텔이랑 AMD랑 비교를 할 때 게임은 역시 인텔이라고 하는 이유가 2세대까지는 인텔이 AMD보다 5% 정도 IPC가 빨라서 그래 게임 성능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3세대에서는 이제 역전이 됐다고 또는 동급이 됐다고 이제 말을 하니까, 그래서 3세대가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독일의 자동차 회사 이제 BMW처럼 CPU도 AMD도 CPU를 357로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3579에서 이제 9까지 나왔습니다. 이름은 라이젠 9 3900X고요. 코어가 12개가 들어있어요. 12코어 24스레드. 근데 코어가 12개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전력 TDP는 100W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코드네임이 이제 마티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메모리인데요. 이제 2세대가 지원하는 최대 메모리 속도가 3GHz였는데 3세대로 넘어오면서 3.2GHz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3.2GHz로 동작하는 메모리 중에서 좀 현재 가장 저렴한 걸로 준비를 했는데요. 제조사는 이제 패트리어트고요. 모델명은 바이퍼. 메인보드도 3세대에 맞게 새롭게 출시가 되는데요. 칩셋 이름이 이제 X570이고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메모리를 최대 128GB까지 지원하고 PCI 익스프레스 규격 4.0까지 지원한다는 겁니다. 네, 아직 제품이 안 나오긴 했는데 PCI 익스프레스 4.0을 지원하는 비디오 카드, PCI 익스프레스 4.0을 지원하는 SSD까지 업그레이드를 생각하신다면 이 메인보드 X570 칩셋을 사용한 메인보드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비디오 카드. CPU가 이제 신제품이니까 격에 맞게 이제 비디오 카드도 좀 좋은 걸로 준비를 했는데요. 갤럭시에서 나온 2070 슈퍼예요. 이번 시간 말고 이제 다음 시간에 2070에 비해서 얼만큼 이제 성능이 좋아졌는지, 이름은 똑같은데 뒤에 슈퍼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좋아졌고 슈퍼가 붙었는지 한번 보고요. 해외 벤치마크에 의하면은 2070 가격에 2080의 성능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진짜인지 벤치마크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소개가 끝났으니까요. 이제 다음에 이제 각각의 부품들을 가지고 뜯어가지고 하나씩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정품이라는 스티커가 있죠. 대원 시트에서 수입을 했고요. 그리고 박스가 되게 이제 하드 박스예요. 이게. 그리고 보면 여기 이제 3세대 프로세서고 PCI 익스프레스 4.0 규격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9이고, 나머지는 쿨러, 2분 쿨러 하나 들어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여기 CPU 들어있고요. 보증서, 그리고 이제 쿨러 들어있고요. 쿨러도 한번 봅시다. 쿨러도 옛날에 그 라이젠 2700X에 들어있는 쿨러, 그 쿨러가 들어있어요. 외형상 달라진 점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7나노라는 거, 그리고 이제 게임 성능이 향상됐다는 거, 그거죠. 그리고 이제 12코어 24스레드니까 지금 그 스레드리퍼 250X가 한 100만원이 좀 넘는데 얘는 금액이 70만원 가량이니까
돈으로만 따지면은 2950X의 한 70% 정도까지만 나와도 돈값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성능이 더 좋아졌다 그러니까 한번 그건 이제 벤치마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왔을 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제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메모리 속도가 3기가에서 이제 3.2기가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바이퍼 패트리어트의 바이퍼라는 메모리가 3.2기가를 지원을 합니다. 메모리는 되게 이제 고급지게 생겼죠. 근데 이제 뭐 성능은 돌려봐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삼성 메모리 PC4 21300 메모리, 걔는 2.66GHz로 동작하거든요. 걔로 그거를 한번 꽂고 테스트를 해보고, 요 바이퍼를 꽂아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CPU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날까 그것도 나중에 한번 볼게요. 이제 메인보드 한번 볼게요. 메인보드는 이제 PC 디렉트에서 수입을 했고요. 그리고 CPU는 이제 AMD 라이젠 3000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PCI 익스프레스 4.0, 우리가 기존까지 쓰던 거는 3.0이에요 PCI 익스프레스 4.0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RGB 퓨전, 그리고 이제 그 X570부터 메인보드 칩셋에 냉각팬이 들어가요. 그 팬 이제 그 스마트 팬 5개라고 되어 있는데, 칩셋에도 팬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 케이스에 장착할 수 있는 팬 컨트롤, 그걸 이제 스마트하게 해준다, 뭐 그런 얘기겠죠. 5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바뀐 점이 이제 메드 인 차이나가 아니에요. 얘는 메드 인 타이완입니다. 한번 볼게요. 메인보드 하고요, 케이블, 그리고 M.2 SSD 고정할 수 있는 나사, 매뉴얼, CD,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드디어 이제 메인보드에도 팬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옛날에도 메인보드에 팬이 들어간 경우가 있었는데, 칩셋을 시키는 팬이 들어가 있습니다. 블로우 팬이 들어가 있는데, M.2 소켓도 이제 2개예요. 2개인데 얘가 이제 메인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서브가 되는 거겠죠. 근데 메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열이 많이 나니까 이제 방열판이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이거 뜯어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철갑을 둘렀습니다.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 왜냐면 이제 비디오 카드들이 크고 무거워지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 슬롯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강화시키는 의미에서 이제 그 철갑을 둘렀죠. 다음은 CPU 전원부인데요. 뭐 여기는 이제 달라진 게 별로 없고, CPU 전원부에서 나오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이제 방열판이 붙어 있고요. 아주 고급이다. 그럴수록 여기 이제 달린 것들이 많아요. 12개의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런히 많이 달릴수록 좀 고급 메인보드다, 그런 얘기고요. 메모리는 이제 4개를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CPU 팬도 이제 CPU 팬이 들어가고, CPU 옵션 팬이 들어가고 2개 꽂을 수 있고요. 이쪽은 이제 LED 컨트롤 할 수 있게, LED가 요즘에 뭐 CPU 팬에도 LED가 들어가고, 뭐 메모리 쪽에도 들어가고, 이제 LED가 많이 들어가죠. 그거 갖다 싱크를 맞추려고 그러면 요거를 통해서 해줘야지만 이제 싱크가 잘 맞을 수 있어요. 이 IO 패널 부분인데요. 요거 뭐 IO 패널은 뭐 특별한 건 없고, 그 바이오스 USB 3.0 있잖아요. 여기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다가 뭐 실패를 했거나 그래서 화면이 안 뜬다, 그럴 때 이 USB 이런 포트가 있는 제품들은 그 화면이 안 떠도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장점이고, 나머지는 뭐 USB 3.0, 3.1 그렇게 돼 있고, 뭐 IO 패널 부분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PS2 마우스를 지원한다는 거. 네, 갤럭시사의 이제 2070 슈퍼 비디오 카드고요. 여기 보시면 원클릭 오버클럭이라고 되어 있고, 뭐 3년 워런티 제공, 레이트레이싱 제공, DDR6 들어가 있어요. 다이렉트X 12 지원하고, 포장은 굉장히 고급지게 생겼습니다. 와,
포스가 넘칩니다. RTX 2070이고 화이트예요. 그리고 크죠? 손바닥, 펜 하나가 손바닥만 해요. 펜 2개 달려있고, 갤럭시 화이트 2개고, 이렇게 뒤에 백플레이트 달려있고요. 여기 구리 히트파이프도 4개가 들어가 있죠. 니켈로 도금을 했고요. 이제 뭐 게임 성능은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후면부에 보시면 DVI 포트가 아예 없어요. 디스플레이 포트 3개, HDMI 포트 1개예요. 성능은 벤치마크 한번 돌려보고 2070에 비해서 얼마큼 좋아졌나 간단히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CPU 장착해 볼게요. 네, 소켓을 일단 열고 CPU 꺼낸 다음에 장착 방법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손으로 눌러주면서 이렇게 꼽으셔야 됩니다. 써멀 그리스가 이미 발려져 있기 때문에 처음 장착하시는 분들은 이 써멀 그리스를 바르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장착을 해서 한쪽에 먼저 거시고 손으로 쭉 빼서 여기도 이제 거시고 그 다음에 레버를 이제 돌려줍니다. 이렇게 메모리 이제 장착해 볼게요. 그 2번 A2 비트에 꽂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꽂고지 한번 좀 오므려 주면 됩니다. 여기도 A2 비트 메인보드에 비디오 카드를 꽂아가지고 이제 벤치마크를 한번 해볼게요. 시스템에 조립은 하지 않고 이제 오픈 상태에서 누드 상태에서 이렇게 꽂아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치 관리자 한번 보시죠. 장치 관리자 보시면 이제 라이젠 9 3900X 되고 메모리 이제 16기가고 그리고 장치 관리자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어댑터에서 이제 2070 슈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세서는 12코어 24스레드 됐고 그리고 이제 오디오도 잡혔고요. 그리고 이제 비디오 카드도 잡혔고 CPU Z 한번 볼게요. CPU Z를 보면 CPU Z를 보면 이제 라이젠 3900X고요. 그리고 이제 마티스 105W 그리고 메인보드 이제 기가바이트 X570 게이밍 X고요. 바이오스는 이제 가장 최신으로 했어요. 7월 12일. 바이오스는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니까 좀 보다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될 거예요. 메모리는 이제 16기가 듀얼 채널이고 메모리 이제 제조사는 패티러트 메모리인데 이 메모리 자체는 모듈은 패티러트에서 만들었지만 실제 들어있는 거는 SK 하이닉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SK 하이닉스의 칩을 가져다가 패티러트 메모리라는 회사에서 PCB 기판을 붙인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2070 슈퍼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DDR4, DDR6 8기가고 벤치마크를 한번 보시죠. 1950X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1950X랑 비교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보면
190X 얘가 16코어 32스레드죠. 얘는 12코어 24스레드인데 스레드리프 1950X가 CPU Z로 봤을 때는 얘가 이제 1950X가 100이면 얘는 이제 95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 싱글코어로 보면은 그 IPC가 32%가 개선이 됐어요. 코어 하나당 성능이 예전에는 190X에서 100이 나오던 게 지금 이제 3900X로 가면서 132%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코어가 얘는 16개, 얘는 12개인데 이제 95% 성능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텔 9900K랑 비교를 해보면 역시 그 싱글 코어 IPC는 아직 떨어져요. 그 인텔이 100이라고 봤을 때 얘는 92밖에 안 되는데, 근데 대신 얘는 인텔은 8개밖에 없는데 얘는 12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성능은 141%. 그래서 이런 걸로 예측을 할 때 보면 이제 게임을 돌린다 그러면은 9900K가 더 셀 거예요. 만약에 이제 뭐 쿼드코어까지 지원하는 게임이다, 또는 뭐 옥타코어까지 지원하는 게임이다 그러면은 차이가 요만큼 나요. 8%, 최대 8%가 날 수도 있어요. 물론 비디오 카드 영향이 크겠지만은. 근데 이제 다른 작업까지 같이 한다, 뭐 방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녹화를 한다든가 다른 작업을 같이 한다 그러면은 AMD가 훨씬 남아돌죠, 힘이. 이렇게 되는 거고, 7900X도 여기 이제 10코어짜리인데 얘보다도 빨라요. 근데 이게 그 인텔 i7 7900X가 여기에 10코어가 그 코어가 10개짜리인데 걔보다는 7세대는 확실히 넘어섰다. 근데 9세대는 아직 좀 약간 부족하지만 인텔 7세대의 IPC보다는 확실히 넘어섰다는 걸 알 수 있죠. 싱글 스레드가 인텔 7900X가 100이 나올 때 AMD는 111이 나와요. 얘는 3900X는. 그래서 전반적인 요걸 보면은 1.5배 빠르다. 53%가 더 빠른 거죠. 이 정도면. 근데 7900X를 다나와 같은 데도 보면은, 한번 다나와에서 한번 보죠. 다나와에서 보면 7900X가 지금 파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아직 100만원짜리에요. 108만원짜리. 보드도 30최하 이거 비싸죠. 이거는 지금 그 일반 메인보드, 저가형 메인보드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6짜리 보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최저가가 108만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3900X는 70만원도 가능하다. 67만 3천원이에요. 현재 금액은. 최저가는 67만 3천원인데 67만 3천원짜리로 100만원짜리를 지금 이기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AMD가 상당히 잘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라이젠 2700X랑 비교를 하면 2700X 쓰시는 분 많죠. 근데 그거랑 비교해보면 지금 라이젠 9 3900X는 68%가 더 좋아졌어요. 이게 2세대에서 가장 높은 CPU잖아요, 2700X가. 근데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그거보다는 68%가 높아졌으니까 상당히 좀 성능이 잘 나온다고 봐야죠. 그리고 전작에 비해서 IPC는 이제 9% 좀 좋아졌다는 거, 그렇게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다른 CPU 속도 측정 프로그램도 돌려보고 해야 되지만, 일단 이 CPUZ에서 나타난 것만으로 볼 때는 1950X에 비해서는 약간 못 미치는 능력이다. 그래도 190X도 지금 얼마나인지 모르겠는데 1950X 얼마나 볼까요? 1950X 지금 판매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81만원 81만원이에요 81만원인데 10만원 정도 비싸죠. 근데 문제는 이 TR4 소켓이 장난이 아니게 비싸다는 거. PC 견적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메인보드에서 TR4 소켓을 보게 되면 제일 싼 게 42만 7천원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전체를 꾸몄을 때는 한 30만원 가량이 더 저렴하겠죠.
30만원가량 저렴한데 5%만 들어요. 개인의 선택은 자유고, 일단 이렇게 CPUZ를 받고 다음은 또 벤치마크, 그래픽 벤치마크를 한번 보죠. 네, 점수가 나왔습니다. 총 토탈 점수는 21,702점이고요 그래픽 점수가 24680, 24,680, 그리고 물리 점수가 27844, 컴바인드 점수가 971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거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 보면 GPU가 프레임이 제일 나올 때 온도가 나올 텐데, 여기 보면 온도 있죠. 여기 템퍼레처, 비디오카드 온도도 이 정도면 저기 온도가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온도가 되게 착한 것 같은데. 네, 그래픽 스코어는 저기 11330, 그리고 CPU 스코어는 11462 나왔고, 자, 지금 시네벤치 20이 끝났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CPUZ랑 마찬가지로 라이젠 1950X보다 조금 더 빠른 수준, 이 측정값은 CPUZ랑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아까 CPUZ를 돌렸을 때도 1950X보다 조금 떨어지게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 시네벤치에서는 조금 더 높은 걸로 나왔어요. 지금 시네벤치에서 이제 아까는 그 CPUZ에서는 얘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이제 3900X가 조금 낮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시네벤치 20에는 결과가 반대예요. 150X가 조금 낮게 나오고 라이젠 3900X가 좀 높게 나오고, 그리고 아까 그 여기 한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여기 지금 돌렸을 때요. 이제 이게 사각형이 돌죠. 요 사각형 도는 게 요게 이제 그 하나의 그 스레드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 여기 이제 사각형이 그림이 채워지잖아요. 그림이 채워지는 게 이제 그 IPC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 2070 슈퍼 요걸로 이제 벤치마크를 했고요. 그럼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써오던 2070에 비해서 얼마나 빨라졌는지 그거는 속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등치 차이를 봐도 얘가 슈퍼란 게 눈에 확 띄죠. 딱 봐도 얘는 좀 사이즈가 좀 작고 얘는 좀 큽니다. 근데 똑같은 회사 제품을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이제 다른 회사 제품, 컬러풀 제품 2070으로 이렇게 한번 돌려가지고 과연 2070 슈퍼가 2070보다 얼마나 더 빨라졌을까, 그건 수치상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시스템에서 비디오 카드만 바꿔 꽂고 이제 합니다. 네, 2070을 꽂아서 이렇게 돌려봤는데요. 이제 토탈 점수는 20285점 나왔고, 아까 슈퍼는 토탈 점수가 21702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두 비디오 카드 간의 6.9%의 이제 차이가 있고요. 물론 2070이 6.9% 느려요. 그리고 그래픽 점수는 21808점, 아까 슈퍼가 24680점이었으니까 이제 13.2% 차이가 있고요. 네, 아까 2070 슈퍼 같은 경우에는 그 토탈 점수가 10485점 나왔었는데 이거는 9261점 나왔죠. 그래서
13.2%가 차이가 나고요. 13.2% 슈퍼가 빨라요. 그리고 이제 비디오 카드 점수는 그 슈퍼가 10330점, 얘는 이제 8930점, 8930 나와가지고 15.7%가 비디오 카드 점수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2070 슈퍼가 13%, 15% 정도 더 높아요.